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 네, 뱃사공이 뉴스의 강을 건너다가 문어를 잡아 올린 걸까요? 자, 축구 결과도 그렇고요. 여러 뉴스들 참 정확하게 맞춰서 늘 임박해서 속보를 준비하고 있는 문어 이우영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이제 예측이 한번 틀리면 네. 문어에서 낙지로 강등되고요. 네, 더 틀리면 세발낙지가 되나요? 쭈꾸미로 강등됩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자, 오늘도 아주 꼭꼭 집어서 정말 예측력 높은 뉴스들 전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가보죠. 예산안 15일까지 그리고 2% 정도 낮추자라는 중재안도 있었는데 결국 뭐 둘 다 안 되고 지금 기한도 넘겼잖아요. 맞습니다. 예산안 협상 마지막 날까지 여야가 쟁점을 모두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지막이라고 강조하면서 중재안을 냈는데요. 중재안에 담긴 건 법인세 인하,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였습니다. 네. 이 점이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온 쟁점인데요. 먼저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반발해온 법인세 인하를 놓고 감세폭을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낮추고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설치했지만 민주당이 위헌이라고 반대해온 경찰국과 또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삭감하되 해당 액수만큼은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중재안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김 의장은 두 기관,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합쳐도 5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전체 639조 원 예산안 중에 5억 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면 명분 싸움 때문에 소탐대시라는 전형적인 나쁜 사례라면서 여야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자, 예산안 원래 기한에 맞춘 적이 한 번 거의 제대로 없습니다. 자, 이번에도 좀 합의를 이룰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민주당이 먼저 입장을 냈죠?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결단 내렸다면서 중재안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마치고 국회에 돌아오자마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러면서 예산안이 극적으로 타결될 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높아졌었습니다. 그랬는데 결론이 판단 보류로 나왔어요. 맞습니다. 30분 동안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판단을 보류한다. 야당과의 협상을 계속한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법인세를 1%포인트로 낮춘다는 것이 사실은 언발의 오줌 누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1% 감세도 턱없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만 수용 여부 판단은 일단 보류를 하고 나머지 협상을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산 새해까지 넘어가면 참 곤란한 상황이 되는데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네요. 결국. 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예산안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중재안 수용이라는 결단을 내렸는데 집권 여당이 거부한 거라면서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자체적인 단독 수정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야와 대통령실까지 엮여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중요한 국민의 민생들이 좀 밀려나는 느낌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애초 여야 합의대로라면 예산안 처리 후에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건데 예산안 처리가 이제 늦춰지면서 국정조사 역시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오늘 49제 추모제 참석해서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면서 여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참여와 함께 예산안 처리까지 압박하려는 차원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점검회의 했습니다. 미리 섭외되어 있는 국민 패널도 나왔었죠. 네, 국민 패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중계로 열렸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수이고 또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연금 개혁, 노동 개혁, 또 교육 개혁에 대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개혁이 정확하게 될 것이냐도 지금 여야가 맞붙고 있고 사회적인 논의가 많습니다. 첫 번째 노동개혁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윤 대통령은 노동은 그 수요에 따른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유연성을 이야기를 했고요. 또 네. 동일한 보상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면서 공정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직장에서의 안전성, 또 노사 관계의 안정성 이렇게 노동 개혁을 방향으로 제시했는데요. 네. 노사 관계 안정성에 대해선 노사 관계라는 게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고 이렇게 하면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면서 노사 문화의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흘러가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법이 아주 세밀한 부분 또 이해관계 차이의 부분까지도 커버할 수 있을까요? 계속 논의를 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연금, 교육 나머지 두 분야는 뭐라고 얘기했죠? 네,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한 번 결정되면 그대로 30년에서 50년을 가야 하는 것이다. 정말 심도 있는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교육 개혁에 관련해서는 복지와 성장이라는 양축으로 설명을 하면서 유아 돌봄부터 중등 교육까지 복지 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국가의 교육 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 고등교육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 나온 것도 있나요? 네, 마무리 발언에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하기도 했고요. 네. 건강보험제도 요즘 이야기가 많이 네. 나오는데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면서 개혁 의지를 밝혔고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세입자 보호 의지 등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좀 상반된 반응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먼저 여권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이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이 글을 올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진정한 보수의 모습을 봤다면서 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윤석열다움이 드러난 단면이다. 의미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이런 표현을 썼군요. 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는 무식, 무능, 무대뽀, 산모로 점철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철밥통 지키기에 여념없는 반민주, 반자유, 반시장 세력들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 김기현 본인이 앞장설 것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칭찬했네요. 야당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오늘 오전에 MBC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서 보기 민망했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이런 개혁 과제들이 다 입법을 필요로 하는 과제인데 그러면 적어도 야당과의 협력, 협치 이런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없었다. 이런데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많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네. 노동개혁에 관해서는 노동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건지 우리 국민들을 과로사로 내몰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거칠게 반응을 했습니다. 네, 섬세한 부분이죠. 노동을 개혁할 것인가, 노동자를 개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오늘로 49일을 맞았습니다. 49일은 또 불교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망자에 대한 위로가 있는 날인데 종교계 시민들이 추모제를 열죠. 네, 대한불교조계종이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유족 150여 명, 신도 50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위령제를 개최했습니다. 단상 위에는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희생자 67명의 영정 또 79명의 위패가 놓였는데요. 유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객들이 모여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오늘 위령제가 이제 죽은 영혼이 좋은 곳에서 태어나게 기도하는 불교 전통 의식인 천도 의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또 범종을 158번 치는 추모 타종을 시작으로 2시간 가까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49제는 유족들이 희생자 위패와 옷가지를 불로 태워 영혼을 보내는 소전 의식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네, 이 날짜 사고가 일어나고 참사가 일어난 뒤에 날짜 때문에 이제 사구제 불교적인 의식이 있는 거고요. 뭐 종교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추모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 6시경에 사고 현장 인근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도로 앞에서도 추모제가 있죠.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 건데요.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건 이제 불교 중심 행사였는데 이 행사에서는 4개 종단,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의 종교 의식을 시작으로 이 희생자 유가족, 친구, 최초 신고자 등의 발언, 추모 영상 상영 등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추모객이 몰리면 이 이태원역 앞에 도로가 4개 차선으로 돼 있는데 모두 통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주최 측은 1번 출구 인근에 무대가 설치되나
출구와 혼잡이 예상되므로 참석자들은 녹사평역 3번 출구를 이용해달라 당부하기로 네, 했습니다. 인근역에서 걸어서 와달라 이런 이야기고요. 이게 사실은 신고한 시간에 아마 열리는 것 같습니다. 첫 신고의 시간이고 앞서도 오프닝에 말씀드렸고 지금 한덕수 총리의 발언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받고 있는데 생존한 고등학생 본인도 다쳤고 친구들은 현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데 대해서 지금 총리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유가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한 것 같다. 2차 가해는 그것도 간접살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전혀 대처를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2차 가해를 행한 이들 그리고 미비한 대처를 하고 있는 정부를 꼬집었습니다. 다른 집회나 시위 소식도 있죠? 네, 진보단체 촛불행동이 오후 5시에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광장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동시에 사고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한다고 하고요. 어제의 경우에는 오후 6시 34분에 19개 청년단체가 참여한 12구 참사 청년 추모 행동이 시민 추모제 전야 침묵 시위를 열었습니다. 6시 34분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0월 29일 위험을 알리는 첫 112 신고가 들어온 시각입니다. 네, 시민들의 위로가 유가족 또 희생자들에게 전달돼서 마음이 조금 녹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전해보고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게 정말 국가 전체에서 통계를 낸 첫 번째 사례라고 하는데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1년에 3,000건, 하루에 10분 정도 된다는 소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제 보건복지부가 2022년 고독사 실태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난해 4월에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실태를 조사한 건데요. 네. 앞서서 앵커가 소개해 주셨다시피 국가 차원에서 공식 통계로 고독사 실태가 자세히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 고독사 예방법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하는 건데 네. 앞서서도 말씀해 이 주셨다시피 설명에 포함하는 사망자가 3,378명. 맞습니다. 2017년과 비교하면 40%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소린가요? 맞습니다. 작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의 무려 1%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네. 즉 사망자 100명 중에 1명은 독거 상태에서 혼자 쓸쓸히 임종을 맞는 셈입니다. 네. 연도별로 보면 이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보다 늘었고요. 연평균으로 따졌을 땐 8.8%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태어날 때는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엄마와 태어나는 아이 둘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참 안타까운데 눈에 띄는 점이 있어요. 주로 이제 노년층이거나 경제력이 없는 또 가족들과 단절된 분들인 줄 알았더니 60대 중장년층 그중에서도 남성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 고독사 발생 건수를 연령별로 보면은 50대가 1,001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60대가 29%로 뒤를 이었는데 네네. 5, 60대 중장년층만 놓고 보면 60% 가까이 차지한 셈입니다. 네. 한편 이제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는 수치고요. 이 매년 남성이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았는데 네. 작년에는 특히 5.3배가 차이가 나면서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였습니다. 네. 남성 고독사가 작년 기준 1,760건이었는데 전체 고독사 중에 52.1%였습니다. 자, 주변에 손을 좀 뻗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축구 결승전은 누가 이기나요? 오늘 3, 4위전이죠? 네, 저는 결승은 꾸역꾸역 아르헨티나가 이기는 것 같고요. 꾸역꾸역으로 크로아티아가 3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어로 남을지 낙지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